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관련 소식 팩트에 근거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촬영 날짜는 2월 26일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리치고의 요 알람에 이제 아침을 여는 부동산 뉴스에 해서 5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겠다 대신 살겠다만 값 하락 오피스텔 월세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강남 디포와 26일 로또 청약 실시 유의점은, 그리고 세 번째가 단독 70% 더 인정 못해 강남 노른자 청담 류엘의 공사비 검증 착수하겠다. 네 번째가 이제 부동산 운용사 거래 절벽에 수수료 급감 직격탄 작년 실적 반토막. 다섯 번째가 이제 공세권 아닌 허허 벌판권 신규 공급 쏟아지는 검달의 올해 첫 분양.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겠다 대신 살겠다. 예, 바이하지 않고 리브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값 하락하는 오피스텔 월세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이제 저는 바로 드는 생각이 오피스텔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월세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리치고에 이제 가시면 경매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경매를 가시면 매각 통계를 보시면, 지난 20년 통계를 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최근에 이제 경매가 거의 사상 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한 2014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오피스텔만 보겠다. 지금 나오는 오피스텔을 보겠습니다. 와, 오피스텔을 보니까요, 요 데이터가 공개된 2008년 이후로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역사상 최대. 그래서 지난 1월에만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24년 1월 데이터인데요. 경매 건수가 1194건, 매각은 16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매각률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률, 빨간색이 매각률 통계인데, 와, 이 빨간색인 매각률이 거의 뭐 정말 낮죠. 매각률이 지금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은 14% 정도 됐고요. 그래서 매각률이 정말로 낮다. 즉 매각은 안 되는데 지금 경매 건수만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월세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면 값이 하락하는, 매매가가 하락하는 오피스텔, 그리고 경매가 늘어나니까 이거를 경매 시장에서 최소한 10에서 20% 싸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월세는 고공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월세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세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한 달 월세 가격이 대부분 1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공급마저 줄어든다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이 오피스텔 투자 관련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규제와 최근의 고금리 현상이 맞물리면서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다. 반면에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기피가 확산이 되면서 오피스텔 월세를 찾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을 한 반면 월세는 8개월째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야, 상당히 투자적인 메리트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청년층 1인,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오피스텔에서 특히 더 두드러진 현상이다. 즉, 오피스텔 중에서 소형, 이런 오피스텔에 대해서 선호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참고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자, 이게 오피스텔, 이 아파트 지도에 가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화면이 바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지도가 좀 많죠. 근데 아파트에 가면 여기 OP라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를 빼고 얘는 아파트니까 OP를 누르면 이 오피스텔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도 언뜻 보면은 지금, 오피스텔이 매매가 얘가 지금 호가가 2억 7천에서 3억 정도 하는데 매매 호가가 전세가 얼마냐면요. 전세가 지금
주가가 2억 2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실거래가 1억 정도 했고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 또 월세까지도 전부 다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리치고에서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데이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지금 강남역에 바로 여기 지금 경우에 나와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예, 요거 지금 아크로텔 강남역, 얘도 지금 경매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데이터로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매매가 지금 완전 끊기고 월세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자, 이게 보니까 규모별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의 가격 하락폭이 60에서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초과 등 중대형보다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작은 거일수록 좀 더 큰 면적보다 하락이 더 컸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1, 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매매 수요가 특히 작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안 좋은데, 사실 이거 투자 측면에서 보면 월세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이런 불균형적인 측면들이 다시 아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월세는 지금 플러스죠. 계속 0보다 요거는 증감률이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닌 겁니다. 오름세가 조금 줄어든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월세는 매달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매매에 대한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예시를 들었네요. 서울 서대문구 충정역 인근 A 오피스텔 29타입이 2020년 12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달 24년 1월 달에 보증금 1,000만원에 75만원에 거래됐다. 3년 만에 25%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규제를 풀어서 오피스텔 공급을 좀 늘려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국에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 오피스텔이 125만 5천 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많네요. 이 중에 거주용으로 쓰이는 게 79만 실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로 도심 역세권에 있는 데다가 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 깔끔하고 보안이 좋아서 청년층 1, 2인 가구가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거의 70% 가까이가 20, 30대, 그리고 1, 2인 가구가 92.2%.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은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이게 90%가 넘는다라는 거죠. 거의 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최근에 보면 정부가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서 내년까지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보유주택세에서 빼주기로 했다. 하지만 신축 오피스텔만 해당이 되는 거죠. 구축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뭔가 투자 수요를 자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가 이 오피스텔 규제를 또 푼다라면은 매매가는 떨어지고 월세 수익은 올라지면서 뭔가 투자적인 메리트가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규제까지 푼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꽁꽁 얼어붙어 있는 오피스텔 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강남 디퍼아 26일 로또 청약 실시, 유의점은 디퍼아, 또 줄임말이죠. 자, 디퍼아가 어디죠? 네, 디퍼아가 강남구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퍼크. 얘를 또 디퍼아로 줄였네요. 얘가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디퍼아가 어디 있냐면요. 얘가 지금 굉장히 커뮤니티 시설이 좋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퍼크.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디퍼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디퍼아가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또 앞에 고등학교 있고 구령역,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고
6천 세대가 훨씬 넘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고 여기에 뭐 수영장, 영화관, 볼링장까지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또 럭셔리한 또 아파트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봤는데 아직은 뭔가 정리가 좀 안 된,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한 중순 정도는 돼야 뭐 상가도 입점도 하고 주변도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3가구 무주택 무순위 청약 최대 20억 원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 예, 어마무시하죠. 20억 원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지금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 취소분 3가구, 네, 딱 3가구이고요.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가 청약 경쟁률이 거의 20만 대 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신청을 한 거죠, 이거에. 예, 20억이 엄청난 로또니까. 로또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전용 면적 3, 4, 5, 9, 132, 요 세 가구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라면 저 같으면 132, 그래서 요런 소형보다는 132 제곱미터짜리를 아마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발표일이 29일이고, 이제 계약일이 8일, 네, 다음 달 3월 8일이고요. 그래서 6,702세대, 엄청난 대단지고, 현대건설의 DH 브랜드와,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가 결합이 돼서, 그래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자, 얘가 지금 59제곱미터짜리가 22억 198만원 거래됐고 13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49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2제곱미터 청약 신청이 당첨될 경우 무려 27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지금 거둘 수가 있는 거고요. 시세 차익 거의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는 거랑 지금 비슷하다. 네, 그래서 청약 통장, 주택 보유수 등과 관계없이, 예, 무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성인이라면은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보니까 거의 20만 대 1의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약을 고려하는 이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빗물과 아파트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준공이 승인을 안 해준 거죠. 자, 준공을 안 해주다 보니까 건물 등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 수익골 이전 등의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당연히 해결될 거고요. 그리고 계약금 납부나 잔금 처리 기한도 짧아서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채 청약에 나섰다라는 당첨이 되더라도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계약일 다음 달인 3월 8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잔금은 6월 7일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규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첨이 됐는데 혹시라도 계약을 안 했다. 그러면 재당첨 제한이 10년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첨 후에 계약 여부를 고민하기에는 여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청약에 도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2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20억. 나누기 경쟁률이 20만 대 1. 그럼 20만으로 나눈 거죠. 1, 10, 100, 1000만, 10만. 자, 그러면은, 한 사람당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 20만 명이 이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혹시라도 당첨이 됐을 때에 대한 이 효용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사가 70% 더 인정 못해. 강남 노른자, 청담 류엘 공사비 검증 지금 착수하겠다. 자, 강남 류엘이 어디냐면요. 청담동의 삼익 아파트. 청담 류엘. 얘가 어디냐면, 자, 리치고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호재에서 재건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삼익 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담 삼익 롯데 캐슬 류엘. 그러니까 얘가 지금 25년 9월 달에 지금 입주 예정이죠. 그래서 입지를 보시면 청담역 바로 옆이고 한강변 바로 앞에 청담자이 바로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청담 삼익 롯데, 그러니까 롯데 르엘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무슨 아파트냐면 홍실 아파트인데 얘도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죠. 얘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 아파트랑 홍실 아파트랑 둘 다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완전 새 아파트 촌으로 다시 거듭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얘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공사비를 무려 70%나 올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거 검증해 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17년에만 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없었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3,72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그래서 23년에 조합이랑 시공사가 협의해서 조정한 공사비가 무려 6,313억 원. 그래서 거의 70% 가까이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공사비에 대한 이런 이슈가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그나마 사업성이 좋으면 괜찮죠. 사업성이 안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정말 재건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23년에 지금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사비 인상 협의 때문에 분양이 미뤄진 거죠.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열린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 안건이 통과가 됐지만 아직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지난 또 7월에 전임 조합장이 또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선출된 또 새 조합부가 조합장 선거 당시 일부 마감제를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꾸는 등 공사비를 또 낮추겠다고 공약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한미글로벌을 CM 건설 사업관리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강남 류엘은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바뀌면 당연히 관리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계획 자체가 또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경 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올해 상반기 내 분양을 추진한다는데 공감을 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사비 검증이 또 길어지면 분양 일정 확정도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앞서 강동구의 둔촌 주공,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서초구 메이플자에 또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이런 이슈들 때문에 건설사가 원래 공사비가 이 정도인데 이만큼 올려달라.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 못 받아들이겠다, 검증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 이권 싸움 하는 거죠. 근데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 시공단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를 하면서 조합과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2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6개월이나 중단이 된 거죠. 근데 공사가 중단되면 이건 또 다 누구 손해요? 네, 조합 손해입니다. 조합. 건설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또 싸우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도 추가 공사비를 5천억 원이나 요구를 하면서 조합과 마찰을 빚은 거고, 또 조합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고, 그래서 추가 공사비 3,180억 원 중에
2186억 원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부동산원이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동산은 공사비 검증에는 강제력이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설사에서 얘기한 게 이 정도인데 우리 부동산을 보기 이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또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을 검증 결과가 공사비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현재 검증 결과의 반영 여부를 1개월 내 검증기관에 통보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담 르엘 공사 공정률이 현재 4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사비 협상에서 이는 시공사에 유리한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 예정일이 25년 8월달. 그래서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게 25년 8월, 아직도 1년 6개월 정도 지금 남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하 4층에 지상 35층. 그래서 1260세대 정도 되는 엄청난 또 대단지로 지금 새 아파트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이 상한을 막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시장에서 강남 노른자로 불리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분양가는 평당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 크게 낮은 가격이라 청약 접수가 몰릴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메이플자이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6,705만 원이었죠. 그래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지만 청약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기존 분양가가 17억 원에 달았지만 일시 청약 경쟁률이 무려 3,317.5대1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분양가가 사실 2017년에 이거 계약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합에서 예상한 분양가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사가 아니라 조합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죠. 왜?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조합원들의 이득이 크고, 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공사비가 반영이 된 공사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또 공사 중단되고 하면 서로 손해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판단해서 양보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는 부동산 운용사 거래 절벽에 수수료 급감, 직격탄이라 이런 뉴스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이런 회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지스, 마스턴, 호람코 등 대형 10개사가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났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한파로 거래 절벽이 나타나면서 관련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게 수익성이 직격탄이 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종합자산 운용사는 해외 종목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실적 방어에 비교적 성공한 모습이다. 다만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의 고속 성장세에 비하면 아직은 운용사가 거둘 수 있는 과실은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래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거래가 줄어들면서 수익이 급감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첫 번째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도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부동산 거래마저 꽁꽁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세금이 안 묻혀요.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계시죠. 거래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새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25년부터는 거래가 늘어날 겁니다. 많이
올해보다 훨씬 작년 올해보다 확실하게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드시더라도 버티시면은 좋아질 시기가 오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한 이런 운용사들이 또 힘든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가 공세권이 아닌 허허 벌판권. 검단의 지금 올해 첫 분양 요 내용이고요. 자, 녹지가 많지만 생활 인프라 교통이 미흡하다. 신규 공급 쏟아지는 검단의 올해 첫 분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 이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리치고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파트 지도에서 이제 청약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에코비스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에코비스타. 바로 나오죠. 이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고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검단 사거리역, 마전역, 완정역 요쪽에 검단 고등학교 오른쪽에 요쪽에 지금 분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변 아파트의 평균가가 한 5억 정도 되고 분양가가 지금 5억 2천 정도. 그래서 33평 기준 대비해서 1200 정도 살짝 비싼 분양가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보니까 또 호재가 있네요. 이렇게 지하철역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요게 지금 4년 6개월째 지금 기본 및 실시계획 하고 있고 기공 착공도 아직 안 했네요. 그러니까 아직 삽을 안 뜬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가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가 이제 추천 100% 민간 분양 대형 평수. 그리고 여기 보시면 84, 84, 84, 99.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33평, 30평대 이상만 있는 이런 아파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이제 3월 4일 특별 공급일 시작이고 1순위 시작일이 3월 5일, 모집 공고일이 2월 22일. 네, 이런 내용이고, 자, 이 주변에 호재가 있나 보니까 택지 관련한 호재가 있고 기타 또 호재가 있네요. 그래서 호재가 꽤 괜찮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자, 눌러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있고요, 중학교 있고요, 학원가가 또 이쪽에 있고, 이런 내용들 지금 눈에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분위로 가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재를 다 눌렀더니, 요것도 있네요, 지금. 검단역 예정. 요것도 지금, 얘는 지금 완료 및 개통을 지금 앞두고 있네요. 검단역. 조만간, 또 지하철역이 요쪽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좋네요. 호재가 상당히 많네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인천 1호선이네요. 인천 1호선. 그래서 이렇게 검단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양역이 마지막인데 계양역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호재고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부평구청역에서 7호선 타고 이렇게 강남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통 호재는 상당히 저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분위로 들어가서 여기서 연식을 좀 보고 싶어요. 연식.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에 지금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뭐예요? 이 주변에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있냐를 제가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 왼쪽에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5년 이하, 파란색이 10년 이하 새 아파트고 그 이상은 갈색이랑 회색이에요. 회색이 제일 오래된 아파트고. 그래서 이 왼쪽을 보니까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오른쪽에 보니까 어때요? 오른쪽에 보니까 새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입주하는 애들이. 이 검단역을 예정된 이 검단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새 아파트들이 잔뜩 들어선다. 자, 그런데 또 뭐예요? 이쪽 오른쪽 밑에 보니까
야, 이쪽에 새 아파트가 지금 너무 많아. 그쵸? 5년 이하 이 새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는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있다, 없다?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없다. 예.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거기다가 여기 지금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갖춰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도를 우리가 지적도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개발이 될지. 여기 이제 보시면 그냥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여기가 지하철역 주변이니까 전부 다 사업 지역으로 바뀐다고, 여기가. 요 오른쪽이. 그래서 아주 길게 봤을 때는 또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당장만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생활, 인프라, 교통이 미흡하다. 하지만 좋아질 거는 맞다. 자, 그래서 인근역까지 도보로 15분, 서울 접근성도 글쎄, 분양가 상한지 지역으로 저렴한 분양가는 강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인천 지하철 2호선 완정역에서 15분 이상 걸어 들어가니 아직 인도도 설치돼 있지 않은 갓길이 나왔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전혀 이쪽 주변에 뭔가가 지금 인프라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단지 일대가 전부 개발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일대가 허허벌판인 거예요. 허허벌판. 그리고 녹지가 또 풍부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 중에서 마지막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다 갖춰진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진이 있는데 거의 지금 허허벌판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거지만, 자, 그래서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교통 여건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15분 이상을 걸어야 도착한다. 마전역은 20분 걸린다. 마전역이랑 완전역,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마전역이 여기 있죠? 완정역이 여기 있죠? 여기 마전역하고 완정역에서 15분,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 나중에 이쪽 검단역이 이게 완공이 되면은 더 좋아지겠죠. 얘가 지금 완료 및 개통이 지금 3년 3개월째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이제 개통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입주를 할 때쯤에는 괜찮지 않을까. 자,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로 35분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다 홍보하지만 단지에서 검암역까지 30분 가까이 걸린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직은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인근에 지하철 1호선 검단 호수역이 예정돼 있지만 이것도 1km가 넘어서 도보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검단 호수공원역. 자, 그리고 또 인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호수 공원역이 예정돼 있지만 1km 넘어서 도보권으로 또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주로 완정역을 이용하게 될 텐데, 완정역 인근에 이미 구도심 인프라 갖춰져 있어서 오히려 이 일대가 활발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인천은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공급 부담에 분양 성공을 점치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12월 달 기준으로 인천의 미분양 아파트만 지금 3,270가구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무려 150%가 넘게 급증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2만 가구 넘는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공급이 지금 계속 인천 같은 경우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전용 면적 84타임 기준으로 5억 1천에서 5억 2,500만 원 정도 이제 책정이 돼서 인근 단지 분양가보다 좀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 제일풍경채 검단 3차도 전용 면적 84가 4억 8천에서 5억 1,600 정도. 그래서 얘가 평균 경쟁률이 44.5대 1 정도를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12월에 청약한 제일풍경채 검단 4차도 4억 7,800에서 5억 4,900.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풍경채를 보면 같은 분양가 상한제 단지라도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에코 비슷한 입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인근에 공원이 많아서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분양가가 크게 높지 않고 입지 대비 경쟁률이 높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전혀 없다. 그럼 뭐만 있어야 돼요? 여기는 가격에 대한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가격에 대한 희소성이. 근데 가격도 그렇게 싸지가 않죠.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각자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들 잘 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데이터에 근거해서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많다.